자,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니까 이거 1970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회법이 만들어지는데 이 법들 계속 물어보니까 아까 알려준 것들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요런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되지 않는 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이게 31개 법이거든요. 31개 법. 자, 장애인, 노예, 보조기에 대한 건강가정의 발달장애인의 보호관찰에 긴급복지지원법에 뭐에 31개 법 못 외우겠죠. 그런데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자, 뭐냐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들어가는 법. 자, 그게 뭐가 있냐면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법. 생각나요? 사회보험법, 산재보험 있고 연금, 국민연금, 고용, 건강, 노인, 장기. 이 사회보험은 뭐예요? 보험료 납부죠. 보험료 납부입니다. 보험료 납부하기 때문에 그 보험료에 대해서는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납부하기 때문에 내가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외우기보다는 방금 이야기했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회보험만 포함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사회복지법인이에요. 사회복지법인은 어떻게 되냐? 법인의 설립은 허가입니다. 허가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허가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가가 몇 개 없는데, 자, 법인을 설립할 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라. 자, 허가가 3개가 있습니다. 방금 법인이 있었죠. 법인. 자, 시도지사. 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우리 정신건강증진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정신보건법이라고 했는데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에 관한 법률인데 이 정신질환자, 정신요양시설도 허가입니다. 이거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것이 정신요양시설이에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입양입니다. 입양. 자, 입양은 2개예요. 국내 입양만 하는 공은 시도지사. 자, 국내에 국외 입양할 수 있겠죠. 국내 입양, 국외 입양 모두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가가 이 3개밖에 없으니까 꼭 이 허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허가를 받아라. 그리고 이제 정관을 만들어야 돼요. 정관이 있어서 우리 법인은 이런 일을 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안에 어쩌고 저쩌고 다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정관에 다 들어갔는데, 네, 이 정관을 만들었는데 이 정관을 잘못 만들었어. 변경을 하려고 할 경우가 있겠죠. 법인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인가사항은 몇 개 없어요. 인가사항도 어린이집 인가, 그 다음에 성폭력, 가정폭력 시설이 인가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시설이 인가. 자, 위에 허가 있어요. 허가, 인가.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정이 노인시설이 다 지정이에요. 노인시설. 그러니까 노인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양시설들 이런 것들이 다 지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인시설인데 이게 어떤 노인이냐? 요양시설들이 지정입니다. 자, 그리고 또 지정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이게 지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다 신고.
나머지는 다 신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허가, 인가, 지정만 알고요. 나머지는 다 신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이런 내용으로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허가인가 신고입니다. 그래서 이 허가인가 신고 대개시험이 잘 나와요. 허가인가 신고 대개시험이 잘 나오니까 그 내용을 조금 알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잘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법인에 대하면 임원을 둬야 돼요. 사회복지법인에는 임원이 있습니다. 임원. 자, 임원을 둬야 되는데, 자, 임원에는 이사와 감사로 이루어져요. 이사와 감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사라고 하는 것은 이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합니다. 자, 포함한 몇 명이에요? 7명 이상. 자, 7명 이상입니다. 근데 이 7명 이상인데 그중 2명은 사회이사가 돼야 돼요. 7명 이상이 되고 2명은 사회이사를 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회이사를 이제 선임해야 되잖아요. 사회이사를 선임할 때는 우리 여기 있었어요. 지역사회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그럼 시도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었죠. 자, 그 협의체랑 위원회가 이 추천을 하게 됩니다. 추천을 2명을 뽑을 때 그냥 뽑는 게 아니라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그다음에 시군구 사회보장협의체, 여기서 추천한 사람이에요. 추천한 사람인데 이 추천을 3배수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배수로 추천하는데 예를 들어서 2명을 뽑는다 그럼 6명이죠. 2명을 뽑는다 그럼 6명을 추천해 주는 거야. 그래서 6명 중 2명을 뽑게 된다. 그래서 3배수로 추천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사 2명을 들으면 5명을 이사해서 그냥 법인에서 5명을 선정하고 2명은 밖에서 2명을 데리고 와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5명 중에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 특별한 관계. 자, 특별한 관계예요. 특별한 관계는 이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1명을 넘길 수 없다. 5명 중 1명까지는 괜찮은데 2명은 안 된다. 이 누구냐면 가족이라든지 뭐 8촌까지 가족들, 4촌, 8촌들 또 이제 누가 있냐라고 하면은 금전 관계가 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자신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특별한 관계로 봅니다. 그래서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외국인이 있습니다. 외국인은 2분의 1 미만이에요. 자, 외국인 이사는 2분의 1 미만. 그래서 이 외국인은 2분의 1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의 임기는 3년입니다.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해요. 연임을 해서 매번 이제 계속 그거 해요. 그래서 연임 가능해서 매번 그 사람이 그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사나 감사들을 뽑게 되면은 뭐 해야 되냐?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보고예요. 보고사항입니다. 보고. 자, 이렇게 이제 이사와 감사를 뽑게 되면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해라 라고 이제 얘기하죠. 이제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감사는 변호사 또는 회계사 중에 1명을 뽑아야 돼요. 중 1명. 그러니까 감사는 2명이거든요. 2명을 뽑아야 되는데 2명 중 1명은 회계사나 변호사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변호사나 회계사 중 1명을 뽑아서
감사를 운영한다. 자, 감사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2년입니다. 임기가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해요. 연임이 가능한 것이 이 감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요 이사 있죠? 요 이사. 자, 요 이사들이 있어요. 요 이사. 요 이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했죠? 시설장이 가능하면. 시설장이 겸직이 가능해요. 근데 감사는 누구도 겸직이 안 돼요. 여기서 누구는 시설 종사자예요. 종사자. 시설 종사 누구도 겸직이 안 되고 그 이사 같은 경우는 시설 종사자 중 시설장만 겸직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나 감사 중 결혼이 생길 수 있겠죠. 결혼이 생기면 뭐하냐? 충원을 해야 돼요. 보충을 해야 돼요. 보충. 자, 보충을 하는데 이 보충 기간은 2개월 이내. 2개월 이내에 보충을 해야 됩니다. 2개월이 지나면 사회이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고 2개월 이내에 움직여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문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법인을 설립했는데 이게 이제 방금 이제 이게 이사와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 여기 이런 걸로도 한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법인을 만들었는데 보고하고 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이 법인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뭐 할 거냐? 설립을 취소시킵니다. 설립을 취소시키는데 이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 부정한 방법으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뭐 한 거예요? 설립했을 경우 설립 취소를 시키는데 이 설립을 취소하게 되면 이 법인은 뭐가 있냐라고 하면 기본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자,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재산을 정관에 적어라 라고 해요. 그래서 정관 취소하게 되면은 법인이 해산됐죠. 해산이 되면 그 기본재산은 국가나 지자체 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귀속되기 때문에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해산을 해버리면 망하는 거죠.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법인이 없어지면 해산이 돼버리면 기본재산을 없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법인끼리 합병을 해요. 합병을 하는데 합병은 두 가지 방법이냐. 같은 시도, 그러니까 서울시에 있는 서울시 동작구와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법인이 합병할 수 있겠죠. 그걸 같은 시도라고요. 같은 시도인 경우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라 라고 얘기하고요. 다른 시도, 서울시에 있는 법인과 인천시에 있는 법인이 같이 만나면 누가 시도지사는 다 똑같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법인을 이렇게 허가를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법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런 법인이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한 임원은 대표이사 7명, 그리고 감사 2명 이상 두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3배수를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 2명을 뽑는 거죠. 자, 그럼 이사를 구성할 때 뭐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요.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 임기는 2년으로 각각 연임이 가능합니다. 자, 외국인 이사는 현원의 2분의 1 미만으로 해라. 자, 우리 임원이 다 정해지면 시도지사에게 보고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감사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하면 법률 또는 회계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 선임해라. 그래서 회계사 또는 변호사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자, 법원에 보충합니다. 결혼이 생겼을 땐 2개월 이내에 보충해라. 자, 겸직이 금지됩니다. 이사는 법인에 설치한 시설의 장을 제외한, 자, 시설의 장은 이사가 될 수 있는 거야. 나머지는 겸할 수 없어요. 감사는 사회복지시설장 또는 직원이 모두 겸할 수 없다. 감사는 돈을 만지기 때문에 아무도 겸직을 못하는 겁니다. 설립 허가. 자, 다음에 해당하는데 근데 하면 이제 설립을 허가 취소할 수 있대요. 근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허가를 받으면 무조건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취소는 요거밖에 없어요. 부정한 방법. 그리고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이 부정한 방법처럼 이 무조건 취소 요거 하나짜리 물어보지 뭐 취소에 대한 허가 취소에 대한 내용들을 막 물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설립 허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남은 재산 처리 아까 이야기했죠. 자, 해산한 법인은 정관에 정하고 있는 바에 재산이 있다니까요. 기본재산. 원래 이제 법인을 만들려고 하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이 있는데 기본재산은 정관에 적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재산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안 지키려고 뭐 하는 거예요? 합병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합병을 할 때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인을 합병할 수 있다. 다만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도의 합병일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라. 다른 시도는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시도는 시도지사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법인이 합병되면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법인의 지위를 계속 승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잘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 방금 사회복지사업법을 얘기하잖아요.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1970년에 만들었다고 했죠. 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보통 4문제가 나옵니다. 4문제. 보통 4문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운이 좋으면 2문제 아니면 한두 문제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정말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이 이 사회복지 사업법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이 시험이 제일 잘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이에요. 시설에 대한 내용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사회복지시설. 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 시립 뭐 이렇게 돼서 국가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구립 지역아동센터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운영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자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설치 운영해서 할 수 있는데 그 외자가 설치를 운영하려고 하는 자가 시설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에 뭐 하래요? 신고해야 된다. 아까 내 신고 얘기 안 했죠. 허가, 인가, 지정만 얘기했어요. 그냥 나머지는 다 시설이랑 시설. 시설이니까 다 신고해, 신고. 허가, 인가, 지정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몇 개 있고 나머지는 다 신고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왜? 나머지는 다 신고고 원래 진짜 많은 게 신고고 거기에 이제 특별하게 허가, 인가, 지정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 있는 허가, 인가, 지정을 외워놓고 나머지는 신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다만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나쁜 짓 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다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재무 회계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해야 된다. 그렇죠. 왜 돈을 만드는 돈을 누구 돈이야? 국가 돈이죠. 국가와 지자체 돈이잖아요. 지 돈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그런 거 해무 제기할 때는 좀 투명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국가와 지방자치가 설치 운영한 후에 직접 운영이 가능해요. 근데 설치하기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설치한 후에 운영은 안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게 됩니다. 위탁 운영이 보통 5년 위탁이에요. 자, 그런데 법인 위탁한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조심해야 돼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자, 비영리 단체 안 돼요. 영리법인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비영리 단체, 영리법인. 좀 요 비영리법인 가지고 장난칠 수 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으니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시설의 수용 인원을 제한합니다. 인원을 제한하는데 3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설 이용을 300명 진짜 많은 건데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대통령은 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뭐냐 요 두 개. 요 두 개만 300명을 초과할 수 있대요. 자, 노인복지법상 노인 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익행이 잘 모르겠어요. 양로원이라고 부르고요.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 양로원 실버타운의 경우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요? 300명을 넘을 수 있다. 자, 두 번째, 노인 의료복지시설 중 노인 요양시설, 요양원, 우리가 알고 있는 양로원, 요양원, 실버타운 이런 것들은 300명을 넘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나머지들은 뭐요? 300인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보험 가입의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해야 돼요. 왜 보험을 가입해야 되냐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문제에 해답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험을 가입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화재가 생기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라. 손해배상 책임을 들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그다음에 화재 외 안전사고로 인한 생명, 신체를 입은 손해배상. 그러니까 화재보험하고 화재보험 외에 안전사고, 사고로 인한 보험을 들어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보험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안전사고에 의한 손해배상, 화재보험의 손해배상 요거를 두 개를 가입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시설장이 있습니다. 뭐 시설에 가면 시설장이 있겠죠. 자, 시설장 뭐 들어가는데 시설장은 상근해야 돼요. 상근이라는 게 9시부터 18시까지 다른 데 나가지 말고 그 기관에 있으라는 거예요. 다른 일 하지 말고 겸직하지 말고 기관에 꼭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시설장의 상근입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에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시설장이 되지 못하는 사람, 또 사회복지 종사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시설장이 되지 못하고 상근하지 못하고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 성폭력이에요. 또는 성범죄. 자, 성폭력, 성범죄를 한 사람은요, 사회복지 기관에서 일을 할 수 없어요. 몇 년간, 10년간. 그리고 10년간 뭐 일단 형 살고 나올 거고 10년간 못 할 거고 그 다음에 얼굴 다 그 성범죄니까 얼굴 다 까일 거고 그러니 뭐 사회복지 시설에서는 일을 못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0년이 지나지 않은 물론 이 시설장이라든지 사회복지에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성범죄만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뭘 얘기하냐면 이 성범죄로 인한 그런 사회복지 시설에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형이 제일 많다라는 거예요. 형이 제일 높기 때문에 왜 10년이 제일 긴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조금 알고 있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안 그러면 문제가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 과목을 선고받은 사람은 일부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설장이 될 수 없다. 또 누구도 종사자도 될 수 없다. 시설장, 종사자, 즉 사회복지 시설에서는 일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이제 시설의 평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설 평가 하잖아요. 시설 평가, 이 3년마다 시설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왜 시설 평가예요? 우리 생각나요? 1997년 97년에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되죠. 개정되면서 평가제도가 들어가잖아요. 3년 평가. 그래서 모든 사회복지 시설들은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평가를 받아야 되냐라고 하면은 그전엔 평가가 없었던 거예요. 국가가 지원금 주고 이러는데 이 녀석들이 평가를 안 받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안 되겠다. 야, 얘네들 그냥 뭐 이렇게 슉슉슉슉 하고 어떻게 해먹는지 모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을 좀 조심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평가를 제도를 만들게 되었죠. 그리고 평가제도 만들면서 또 뭐 만들었어요? 야,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사회복지 시설들이 원래 사회복지 시설 만들 신고해라라고 있잖아요. 시군구에 신고해라. 원래는 신고제가 아니었어요. 신고제가 아니었고 뭐 하는 거예요? 야, 처음부터 이거 신고하려면 힘드니까 신고하지 말고 아니, 원래는 이제 신고제가 아니었고 이제 허가제였어요. 허가제. 허가제인데 평가까지 하는데 이거를 허가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냐? 자,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낮춰버리는 거죠. 신고제로 낮춰버리고 그 다음에 또 뭐 한 거예요? 야, 이제 그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한 거예요? 또 하나 평가제, 허가제 이렇게 만들고 하나가 또 있었죠. 그게 뭐예요? 사회복지 1급 시험. 자, 사회복지 1급 시험. 1급 시험이 97년도 사회복지 사업법이 바뀌면서 3년 평가, 신고제, 1급 시험 요 세 가지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요 내용은 정말 잘 물어봐요. 요 내용들이 이제 정말 잘 물어보는 것이 이 내용이니까요. 이 내용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97년도에 사회복지 사업법이 바뀐 것들이 뭐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은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시설평가까지 봤어요. 자, 1번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저께 기억나나요? 사회복지 사업법에 32개 법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법. 그래서 뭐가 들어가냐면 사회복지 사업법에는 들어가는 것이 서비스법,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뭐 이래저래 들어간다고 했어요. 자, 그다음에 뭐 들어간다? 공공부조.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뭐뭐뭐법, 뭐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뭐 이런 법들이 그냥 다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안 들어간다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였어요? 사회보험. 자, 사회보험법이 안 들어갑니다. 사회보험법은 왜 안 들어가냐라고 하면은 사회보험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내는 거죠. 국가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내고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 사회복지 사업법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1번 아동복지법 들어가죠. 아동복지법 들어갑니다. 자,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자, 그다음에 입양특례법도 들어갑니다. 자, 건강보험법. 자, 건강보험법이 뭐예요? 보험 말 그대로 건강보험은 보험이죠. 이 보험법은 아까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법은 포함되지 않고요. 자, 그다음에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들어가죠.
공동모금회법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이 건강보험법, 보험법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은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산재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고요. 또 이런 문제도 좀 잘 나왔었어요. 우리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IMF입니다. 우리 뭐 여러분 이제 IMF에 대해서는 뭐 기억이 없긴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IMF가 97년도에 만들어지면서 IMF가 터지면서 그 우리나라의 모든 삶이 진짜 송두리째 바뀌게 됐던 것이 이제 IMF예요. 지금과 같이 이 코로나 기간처럼 힘들었던 시기가 이제 IMF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법들이 좀 많이 만들어져요.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대표적인 게 국기법이었고요. 국기법, 그다음에 의료급여법, 여기 있는 공동모금회법, 국민건강보험법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런 이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고용보험입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 93년에 만들어지고 95년에 시행이 되는데 이 고용보험은 IMF와 상관없이 먼저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문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것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고용보험의 이 녀석, 고용보험이라는 녀석 그 연도를 93년에 만들어졌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조금 애매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건강보험법. 이 사회보험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사회복지사업법상 법인입니다. 자, 법인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법인이요. 법인 되게 많았죠. 법인의 내용이. 자, 법인 설립 허가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자, 그랬으면 좋겠지만 누구예요? 아니죠.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라. 그렇죠? 허가를 받아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시도지사 허가입니다. 자, 법인 설립은 시군구청장이 신고해야 된다. 시군구청장이 신고하는 게 뭐예요? 시설, 사회복지 시설이죠. 시설을 할 때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뭐예요?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직접 운영하지 않으려면 위탁 줄 수 있다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 외자가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 운영하려고 할 때는 시군구청장에 신고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허가, 인가, 지정 내가 알려줬었잖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신고다라고 이제 생각하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신구청장에 신고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회복지 시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인 아니에요. 자, 해산한 법인은 해산했어요. 이제 법인이 없어진 거죠. 재산은 남은 설립자에게 귀속된다. 아니요. 남은 재산이 설립자에게 귀속이 되면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해산할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설립자가 어디라냐? 국가기숙이었죠.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이 됩니다. 다 뺏겨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현장에 있었을 때 우리 현장에 있는 땅하고 법인이 이제 귀속되어 있는 법인 땅이 2007년도 이때 150억이었으니까 지금은 아마 더 하겠죠. 근데 그게 이제 법인이 없어지면 그 돈이 국가가 다 갖고 가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인을 지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뭐예요? 해산을 하지 않고 우리 이제 합병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장이 겸직할 수 있다. 그렇죠? 정답은 4번이네요. 자, 뭐예요? 이사는 겸직이 가능하고 감사는 겸직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이사만 겸직이 가능합니다. 이사는 시설의 장이 겸직이 가능하고 감사는 누구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요 정답이 맞고 이사 임기는 3년, 감사는 2년, 각각 연임이 가능하다. 먼저 이런 거부터 이사는 7명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되고 2명은 사회이사가 돼야 된다. 자, 그리고 3배수로 사회보장협의체 그다음에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 사회이사의 3배수로 추천을 하게 되고 거기서 사회이상을 선임하게 된다. 뭐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예요? 5명 중 특별한 관계는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외국인은 2분의 1 미만이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법인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꼭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된 사무소가 다른 시도네요. 다른 시도는 누구라고 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라. 자, 그리고 같은 시도는 시도지사의 허가죠. 신고해야 된다. 신고도 틀렸고 시도지사도 틀렸죠. 그래서 두 개가 다 틀렸네요. 다른 시도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 같은 시도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번.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시설 운영위원회네요. 운영위원회. 자, 운영위원회에 대한 내용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죠. 자, 이제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설의 장은 운영위원회가 될 수 없다. 아니요. 시설의 장은 대부분 운영위원장이 됩니다. 위원장이 이 운영위원이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설의 장이 위촉한다. 자, 시설의 장이 위촉한다. 자, 시설의 장이 위촉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 시설의 장이 위촉한다라고 하거나, 근데 위촉은 시설의 장이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운영위원을 하고 있는데, 시설장이 뭐 이렇게, 그건 하죠. 시설장이 뭐라고 하냐, 이거 할래요? 뭐 할래? 뭐 할래? 뭐 할래? 이렇게 물어봐서 운영위원회 들어가긴 하는데, 시설의 장이 이제 위촉하기보다는 시군구청장의 그런 층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위촉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위촉은 시군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시설장의 위촉이 아니라 시군구청장의 위촉을 받아서 운영위원을 하게 됩니다. 자, 시설 거주자 대표는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아니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거주자의 대표도 가능하고요. 여기에 대한 거주자의 보호자의 대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전문가 의원이 있고요. 위원이 있고 전문가 위원, 그다음 뭐 지역사회 위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보통 이 지역사회 위원이라든지 아무런 그냥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을 그냥 지역사회 위원으로도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설위원회 대표자도 거주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4번. 운영위원회는 시설 운영에 관한 의결권을 갖는다. 자, 의결권을 갖는다. 뭐 시설위원회 의결권을 갖는다. 근데 뭐 물론 의결권을 뭐 할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 난 가서는 뭐 의결 뭐 하고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요. 그런 의결권이라고 얘기하는 거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위원회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의결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뭐 의결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의결권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게 이제 의결권을 갖는다, 뭐 의결권을 갖는다, 안 갖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에는 의결권을 갖는다는 문항이 없다,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5번. 시설 거주자의 대표는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정답 5번이네요. 자, 아까 제가 얘기한 보호자의 대표라든지 거주자의 대표, 전문가,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뭐 이런 대표들이 위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4번.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거네요. 자, 1번.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을 보장해야 된다. 그렇죠. 선택권을 보장해야 돼요. 자, 그리고 선택권을 보장해야 되고 또 뭐도 해야 되냐? 인권도 보장해야 됩니다. 인권 보장, 선택권 보장. 뭐 이제 이런 것, 인권을 보장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으러 온다라고 하면은 누가 받으러 올까요? 우리
쉽게 생각해도 어려운 사람들이 받으러 오겠죠. 어려운 사람들이 받으러 올 것이고, 우리 보통 서비스를 이제, 나도 마찬가지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복지관 가가지고 서비스를 이렇게 잘 받질 않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보통 보면은 그런 서비스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갈 거란 말이에요. 자, 어려운 사람들이 받으러 가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받을 때는 이런 인권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인권을 그냥 보장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면 돼요. 인권 보장, 그다음에 선택권도 보장을 해야 되겠죠. 나 무엇 할 거다. 나 이렇게 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도록 자기가 받고 싶은 것들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현금 제공을 제공하는 것을 서비스의 제공은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이다. 자, 현금을 제공한대요. 자, 우리 사회복지 서비스는 현물 서비스죠. 현물로 주죠.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가서 서비스를 받아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현물 서비스를 받게 되고, 자, 우리 현금 서비스를 준다라고 얘기하고 법으로 나와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에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국기법이죠. 자, 이 국기법만이 현금급여가 가능합니다. 현금급여. 현금급여가 가능한 것은 국기법이에요. 자, 이제 국기법에서만 현금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거니까 정답은 2번이네요. 옳지 않은 거 2번. 현금급여가 아니라 현물급여를 우선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물급여를 주게 됩니다. 자, 3번. 국가는 매월 9월 7일을 사회복지날로 한다. 그렇죠. 4, 9, 7날. 사회복지날은 9월 7일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4, 9, 7날. 그래서 이런 연도 그 법에 보면은 날짜라든지 뭐 기념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념일이라든지 아니면 주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뒤쪽에서 한번 다시 볼게요. 뒤쪽에 내가 한번 맨 마지막에 그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정리한 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의 날은 497날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법원에 판결했다가 자격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 그렇죠. 자, 법원에서 판결이 된 거예요. 그냥 이런 판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보통 뭘까요? 뭐 나쁜 짓 했을 때겠죠. 나쁜 짓을 했을 때 정지될 수 있는 경우 취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자격을, 그리고 뭐 법원의 판결이 아니더라도 한 번의 자격증을 취소당할 때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부정한 방법으로. 자, 부정한 방법.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그것이 뭐 하는 거야? 취소하게 된다. 이 부정한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은 진짜 많았던 부정한 방법이 우리 수업을 다 이수를 하지 않았는데 이수한 것처럼 한다든가 실습을 안 했는데 실습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5번. 시군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 설치를 지연시키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죠. 바로바로 내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으면 물론 이제 바로바로 하면 안 되긴 하겠지만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문제를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연시키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2번. 현금이 아니라 현물이다. 현물이라는 걸 꼭 생각하면 돼요. 현금으로 주는 게 국기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이제 국기법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자, 우리 이런 거 있죠. 우리 보통 보면은 이 연금 쪽도 현금입니다. 국기법도 이제 현금으로 주지만 기초연금이라든지 장애인연금 이런 것들도
이 현금으로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 이제 그런 것들을 공공부조라고 얘기하니까 사회복지 서비스로 이제 그래도 사회복지 서비스로 볼 수 있겠죠.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이 큰 틀에서는 이제 공공부조가 사회 서비스 안에 포함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국기법에 이런 것들 아니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이런 것들은 현금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법률 제정 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제 이 연도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꼭 암기해야 되는 것이 이 연도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연도를 암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국민연금 86년에 만들어집니다. 자, 고용보험 93년, 건강보험 99년, 산재보험 63년. 자, 1. 자, 이거 다 보험이네요. 자, 보험은 산, 연, 고, 건, 요입니다. 산재, 연금, 고용, 건강, 요양. 이렇게 이제 산연 아니면 산국 고건요 이렇게 해도 되죠. 국민연금 그래서 연금에서 그냥 86년에서 이제 산연 고건요 아니면 상국 고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보험의 사회보험의 순서 그래서 63년 86년 93년 99년 07년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나온 김에 국기법 있죠. 99년. 그 다음에 의료급여 01년. 그 다음에 긴급복지가 05년.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 2010년. 그 다음에 기초연금 14년. 이렇게 이제 이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이죠. 공공구조 5법, 사회보험 5법. 그래서 이 연도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리을이 먼저네요. 리을, 기억, 니은, 디귿.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